안녕하세요.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예민함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이미로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예민하고 격정적인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주제만을 연구해온 정신건강 임상의이자 심리치료사이십니다. 심리상담, 예술치료, 마음 챙김 등 분야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책은 예민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인데요. 예민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느 정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민함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물이고 잘 개발하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능력이 있는 그러한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레인 아론이라는 학자가 1995년에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개념을 처음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 인구의 15%에서 20%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반응성 면역 체계와 신경 체계가 더 발달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간, 강한 냄새, 거친 표면, 시끄러운 소리, 이런 자극들의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이 붐비는 공간, 강한 냄새, 거친 표면, 시끄러운 소리, 이런 자극들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요. 생리적으로도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엘라인 아론뿐 아니라 토마스 보이스와 그의 연구팀에서도 어둠을 연구하면서 장기적인 발달을 관찰했는데, 보이스 팀에서도 이 연구를 통해서 인구의 80%는 비교적 둔감하다, 그리고 20%는 매우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보이스 팀은 야생에서 자라는 민들레처럼 거의 모든 환경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80%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나머지인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난초와 비슷해서 환경에 지극히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경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하고 있고요. 보이스 연구팀이 발견한 80대 20의 비율은 아론이 연구에서 밝혀진 지극히 예민한 그런 비율의 사람들과 대체로 비슷한 것이어서 20%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매우 예민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굉장히 무감각하고 불안한 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흥분을 억제하고 갈망을 부정하고 큰 꿈을 버리고 결국 제한된 색깔만으로 채색을 해가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지극히 열정적이며 특정한 사람이나 생각에 심취하고 집착하게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예민한 사람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부분도 있고 특정한 사람이나 생각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요. 그렇지만 집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집착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에 품은 대상을 치열하게 사랑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아낀다. 치열하게 사랑하고 뼈에 사무치도록 아끼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것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인뿐 아니라 친구, 가족, 동물, 더 넓은 세상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인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뼈에 사무칠 정도로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잡담이나 거칠에는 용인하지 않는 편이다. 이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요. 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어서 겉도는 대화는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 좀 진솔하고 뭔가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싶어 하고 겉도는 대화를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다고 하네요. 다만 상대에게 거부당하고 사랑에 보답받지 못하는 경험이 잇따르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법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경험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부당하고 보답받지 못하는 그런 걸 싫어해서 좀 문을 걸어 잠그고 속을 좀 잘 내놓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신은 사람, 동물, 장소와 강한 유대 관계를 맺기 때문에 분리를 고통스러워한다. 그리고 향수를 자주 경험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히 느낀다.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동물, 장소와 유대 관계를 맺고 분리를 고통스러워한다. 이런 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향수를 자주 경험한다. 뭐 옛날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공감을 잘해서 타인의 심리와 감정을 흡수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둔감한 사람들의 80%가 다 그렇다고 하니까 예민한 사람들 20%는 공감을 잘하고 타인의 심리와 감정을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감을 잘하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80%의 사람들은 공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누구나 공감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는 80%가 그렇다고 하니까요. 그런 사실을 알면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미묘한 감정, 무언의 사회적 신호, 사람들의 신호가 저절로 감지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사회적 상황이 버겁고 그런 곳에 가면 진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미묘한 감정, 무언의 사회적 신호, 사람들의 에너지 이런 것들을 잘 감지하는 편인 것 같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가면 좀 사회적 상황이 버겁습니다. 버겁고 그런 곳에 가면 진이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안 한 사람들만 조용히 모이는 그런 장소를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쉽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고지것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쉽게 상처를 받는 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는 편이라는 평가를 자주 들어왔다. 때로는 타인과의 대화를 지나칠 정도로 분석하고 갈등이 생기면 어느새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이런 것도 예민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 그런 대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상처가 될 경우에 집요하게 분석하고 왜 그랬는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의 한계에 도전해서 무의미하거나 비윤리적으로 느껴지는 전통의 의미를 품고 이의를 제기한다.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겠지만 직관과 진실성 덕분에 선견지명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뭐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적 과학분성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적 과학분성은 지식과 진리를 끊임없이 찾게 만드는 그런 특성이라고 합니다. 지적 과학분성이 있는 당신의 뇌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고 분석하고 사색하려고 한다.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뭐 사색하고 분석하고 문제를 항상 고민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은 욕구가 끊임없이 솟구치며 자료를 읽고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탐구하면서 그런 욕구를 채워나간다. 직업상으로도 이런 성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기획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료를 읽고 이것저것을 계속 방문해야 했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해야 됐고
좋은 것들은 좀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찾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의 성격에 딱 맞는 일을 했던 것 같고요. 당신은 지적으로 조숙하며 세상을 엄청난 호기심으로 예리하게 관찰한다. 뭐 지적으로 조숙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잘 관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성찰하고 복잡한 이론을 종합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복잡한 이론을 종합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상황을 고지get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상황을 고지get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굉장히 잘 순응하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충동적이고 강박적으로 행동하고 물건들을 지나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정돈하기도 한다. 불면증이나 조증 증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조증 증세는 없었는데 불면증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해결을 하긴 했지만 충동적이거나 강박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은 좀 없는 것 같은데, 물건을 지나칠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정돈하는 경향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은 좀 아니어서 제가 아주 예민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감각을 통한 기쁨을 더 강력하게 느끼기 때문에 내면의 긴장을 해소할 감각적 배출구를 찾는 경향이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뭐 음악이나 쇼핑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음식도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책을 읽고 이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서 어떤 감각적 배출구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독한 시간, 책, 음악 등의 통로로 동료의식을 얻는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고독한 시간, 책 읽는 시간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 강박적으로 지식, 권력, 부, 사회적 지위를 축적하기도 한다. 강박적으로 지식을 좀 축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이를 통해 안도감과 통제에 대한 환상을 느낄 수 있어서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충분한 자원을 축적하면 남에게 아무것도 부탁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식을 축적하고 내가 알게 되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고 의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지식을 더욱더 탐구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민한 사람들은 그 역의존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막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의존하지 못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인관계에서 애착뿐 아니라 모든 형태에서 사회적 약속, 책임, 참여를 제한한다고 하는데요. 뭐 이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경향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향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적 거식증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연인관계나 친족관계에서 필요한 자양분을 얻는데 문제가 있거나 그런 자양분을 거부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 걱정, 우정, 도움 이런 다양한 형태로 애정을 표현하면 당신은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종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깊은 차원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단 걸려들면 이용당하거나 지나친 책임을 짊어지게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이 부탁하는 거 잘 들어주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되도록이면 이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예민한 그런 사람이고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프렌들리하지 못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제 이런 예민한 사람들이 그런 너무나 예민해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너무 혼자 있는 상태에만 즐기지 않고 좀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서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민한이라는 것이 세상에 20%밖에 없는 것이고 공감 능력이 굉장히 큰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격에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예민함이 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성격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민한 사람이라고 해서 꼭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80%의 둔감한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하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고요. 여러분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예민한 것이 얼마나 나에게 맞는 그런 성격인지 한번 확인하고 나를 잘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나를 좀 더 그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예민함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